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걸 알아서 해요? 이제 제가 이거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거 이 논문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박사님도 이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전공 지식을 안 쌓아보셔서 그래서 제가 근데 선배도 지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게 학부생 수업 듣는 거나 어디 고등학생 때 과외 받는 거랑 달라요. 그걸 느꼈어요. 방금 느꼈어요. 연구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책을 보셔면 아시겠지만 연구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누구도 모르는 일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으면 연구가 아닌 거예요.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이게 답이야. 그렇게 하면 이거 사기꾼이에요. 네. 이 방향에 맞지 않을까? 저 방향에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인 거고, 그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를 결론내리는 게 연구이고 그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네. 제가 교수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 정도면 괜찮은가요? 근데 박사님 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수를 한 10년 정도 했다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1년 차보다 낫잖아요. 그 낫겠죠. 지난달에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박사 학생이 있어요. 3년 차인데 제가 이제 같이 쓰고 있는 논문이 하나 끝나가서 이제 그 다음 주제를 정하고 싶어서 제가 정하고 싶어서 막 그 학생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이 방향 어떠냐라고 말했다가 말도 안 된다고 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뭐 교수의 경험이랑 상관없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라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수가 확실히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만들어갈 역량을 키우는 게 이제 대학원생, 학부생이시지만 이게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들 유학을 학생 중에는 유학 안 가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유학 가시나요 보니까?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내도 괜찮은데. 네. 인재인지 먼저 따져봐요.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그러면 이제 석박사 정도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저 딱 가운데인데 제가 가운데요? 저 이번 8월부터 이제 유학을 가는 학생이거든요. 석박통합으로 가는데 CS 분야. 네. 어디로 가십니까? 네? 어디로 가십니까? 애틀랜타. 네. 조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읽으면서 이제 그 첫 리서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학부 연구생하고 보통 이제 기획된 리서치 안에서 이제 그냥 그 파트를 맡아서 그래서 보통 1저자 아니고 2, 3저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메일로 읽고 아이디어 좀 보내봐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리서치를 하고 몇 개 아이디어를 해서 보내고 그 중에 한두 개를 집어서 결국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몇 개를 보냈는데 딱 하신 말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다고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그게 풀만한 문제인지를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서 그 책을 읽으면 보통 2장쯤에 그 첫 리서치 빨리 해라 그 부분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물론 제가 만약에 그 어떤 리서치 파트로 들어가면은 빨리 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교수님이신 분도 계시니까 항상 그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요? 네, 뭔가 특히 이렇게 딱 처음 마주쳤을 때 뭐 지금 세 분 다 첫 리서치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 기획한 리서치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엄청 막막하거나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교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알고. 그게 이제 교수가 모르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교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교수는 이제 아이디어가 섰어요. 이제 아이디어가 섰고 이제
그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몇 개를 또 솎아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말이 되는 거 같고 말이 되는 거 같고 말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1년 차로 들어오시니까 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프로 들어보면 네. 그분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학생이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찾아야 그 연구가 더 재밌고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뭐 답은 또 없고요. 네. 답은 또 없고 뭐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연구실 잘 보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좀 부럽네요. 네, 아까 막 고민 말씀 나오시는데 막 라이징스타랑 막 신생 연구실 얘기가 나와서 그분이 이제 18년도에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마 가면 제가 첫 박사생 지금 석사들만 한 5명 있고 받아서 그런 거 하긴 매일 한 리메인도 한 2번 보내야 답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쓴 챕터 중에 네. 그 논문 빨리 쓰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이 뭐였지 기억 잘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에 들어가면 뭐 할지에 대한 네,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논문 주제 논문 주제 처음 고를 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논문을 뭐 한 개 받거나 몇 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라고. 네네. 이제 그게 잘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나 하는 게 보면 아직까지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그 논문 연구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 특정 분야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전에 후속 연구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 후속 연구의 뭐라 그럴까 또 최신 결과물로 지금 그 특정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논문 예를 들면 뭐 한 작년에 나왔다 치면 그 이후에도 그 논문에 대한 후속 연구도 또 있어요. 보면 그 이제 그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논문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어떤 주제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면 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시면 그게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 그래서 리뷰 페이퍼를 읽어야 돼요.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고르신 주제가 너무 지역적이다, 스페시픽하다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추정해 보면 너무 깊은 뎁스를 고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을 연구를 할 때 보면 어떤 가설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을 보면 지금 몇 단계 더 뎁스가 들어가니까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제 느낌에는 지금 특정 가설이 딱 쳤을 때 이 부분은 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한 2-3단계 더 나가서 이걸 들여가지고 너무 스페시픽한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역시 이제 맥락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중간 단계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팁을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다른 이제 논문들을 읽을 때 계속 왜라고 해요. 얘는 왜 이걸 했을까?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막 이러다가 막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분야를 조금씩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야에 가면 이 분야에서 이런 걸 연구라고 하네. 말도 안 되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참 또 읽다가 다른 거 몇 개 읽다가 다시 돌아서 보면 이게 말이 되네 이렇게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그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답이 자기만의 답이 생기는 거죠. 이 연구를 왜 했지? 이 연구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그다음에 파악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석박사 과정이신 분 중에 저는 이제 저번에 오신 분 아닌가요 혹시? 아니 처음 했어요. 안면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석사 때 면역학을 지금 전공하고 이제 진학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면역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세포 관련해서 리뷰도 한 번씩 보는데 암세포가 저는 컴퓨터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루트 권한을 얻은 것처럼 막 이제 세포 내에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어쨌든 잘 살면은 나머지 다 땡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암세포가 사실은 좀 질병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루트 권한을 얻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 스스로의 약간의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이제 생물 전공학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한 생각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거든요. 갑자기 컨퍼런스가 된 것 같아요. 슬라이드 넘길까요?
최근에 제가 캔서가 관련해가지고 아주 업투데이트된 지식은 없어가지고 근데 루트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이뮤놀로지 시스템을 바이패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루트 권한이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표현인 것 같은 이건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시고 생각이 드 교수님과 상의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메일을 보내면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박사 이제 연구 계획서 같은 걸 쓸 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다면 좀 도움이 의미로운 표현이긴 한데 루트 권한이면 사실 저 시스템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권한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오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학회에서 질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대학원생 중에서 질문이 있다. 대학원생분들은 별로. 대학원 그 전연차들 중심으로 좀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사분들. 석사나 뭐 네. 통합 1년차 이런 네. 정도에서 아까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 그런 차들이. 석사 과정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석사 4기 되는 학생이고요. 뭐 사실 이제 약간 연구라는 거를 해보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건지 안 재밌는 건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사실 이게 사실 또 박사를 진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꼭 연구가 막 되게 재밌어서 진학한 사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되게 재밌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진짜로 그냥 유학을 가면 좋겠다 약간 이런 환상과 약간 남들이 갔다 오면 더 좋다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박사를 갔을 때 이제 기회 비용과 되게 큰 이런 비용이 드니까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상쇄할 만한 박사 하기만의 좀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도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유학 갈 거냐 박사를 가기로 결정해서 유학 갈 거냐 군대 나갈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더 얼마나 더 대단한 가치가 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석사의 가치와 박사의 많이 가치가 나왔던 질문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돈은 개박해진 것 네네네. 같아요. 답은 없다가 답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뭐 결정하려고 딱 이 시간까지 결정해야지라고 막 푸시하지 마시고 다른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하시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머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 간다고 박사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을 들으면서 다들 유학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공부를 잠깐 했지만 국내 박사니까 근데 필드에 나와보면 해외 박사를 했다고 해서 꼭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유학 갔다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유학 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귀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정말로. 그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런 뿐이지 어느 순간 보면 한국에 들어가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 박사 하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연구성과 좋고 필드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꼭 유학으로만 뭔가 전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학이라는 게 약간 질문의 본질을 흐리는 뭔가 네. 옵션인 느낌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원 아닌 것 같은데 유학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론 물리 쪽에서 이제 석사 1학기차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저는 연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공부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석사 사실 저도 이제 뭐 학부 3학년, 4학년 이제 논문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제 그 연구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지식들, 뭐 예를 들어 이론들이랑 이런 것들을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더 이상 이제 뭐 브레이크스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석사 저학년차 이제 정학년차에서 연구와 공부에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지금 소위 말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뭐를 더 중요하게 지금 석사 1년 차신데 연구 분야가 있어요? 논문을 쓰고 계셨어요? 하나를 이미 냈고 네. 그러셨고 이제
네, 지금 네, 다음 이론 물리학 중에 하나. 네 이런 거. 하나 냈다. 네. 전화를 말씀하시는 네. 일자적으로 대단하시다. 왜 고민이시죠? 근데 그냥 뭐 논문 자체가 그렇게 막 깊게 그 논문 자체도 그렇게 깊게 들어간 논문이 아니었을 뿐더러 근데 이제 계속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계산을 정말 하드하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 분야를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개념을 알려면 예를 들어서 책 3-4권을 떼야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네 공간으로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적은 내야 되고 사실은 뭐 박사를 가고 포닥을 가고 실적은 내야 되고 학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뭐 논문도 내야 되고 근데 이걸 내가 장기적으로 연구원에 되기 위해서는 또 공부라는 밸런스를 또 찾아야 되고 내가 어쨌든 간에 더 내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또 만약에 뭐 아예 무너뜨리고 주말 다 뭐 해버리면 주말 다 투자를 하고 해버리면 이제 번아웃 되고 뭐 사람 밤새고 이제 그 다들 하시는 고민 게 이미 되게 고민을 앞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그게 연구자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 건데 일단은 인정해야 되는 게 모든 걸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가지고도 모든 걸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 뭐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하고 뭐 라이팅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뱉어내는 쏟아내는 과정이고 그 논문을 읽고 뭐 교과서를 보고 뭐 수업을 듣고 학회 가서 뭘 톡을 듣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그걸 그 뭐라 그럴까 딱 구분지어서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수록 내가 부족한 느낌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더 스페시픽하고 더 뎁스가 있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학부 때 배운 것들 석사 때 코스웍에 배운 것들 다 까먹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수들 수업하게 되면 그거 다시 교과서 다시 공부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교수님이 세 권 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 가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스페시픽한 공부를 그때그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권을 통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한 10권, 20권의 한 챕터나 한두 페이지를 뽑아서 읽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공부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라고 하셨는데 저는 분야를 막론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런 물리학은 이런 물리학만의 그분들 연구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쪽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론 물리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그분은 수학과의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셨는지 이론 물리를 공부하시면서 그냥 문제 본 푸시는 것만 푸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학과였었잖아요. 수학과. 그래서 수학과에서 자기 분야가 어떤 분야로 불리는지 이제서야 아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이게 이런 과목이 있었어? 이러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차근차근 백그라운드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깊게 푹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또 그렇게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만 그렇게 차근차근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끼고 본인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 정교화된 어떤 과목이나 뭐 텍스트북으로 아마 알겠지만 전 지금 보면 그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우리 수업 때 배우는 텍스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결국에 처음에 누가 어떤 정립해가지고 주제를 쓴 걸 테고 그 텍스트북에 챕터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누가 결정했지? 그거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뭔가 체계를 만들어서 아 이런 분야이면 이런 주제가 들어가야겠나? 하고 한 게 그 텍스트북의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